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것밖에 더 있냐? 그런데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냐?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난 너희들 관리하는 관리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오늘은 처음 알게 된 한국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 알게 된 한국 음식은 바로 농심 신라면이에요. 제가 농심 신라면 그 라면 안에 들어가는 건더기 숯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그 농심 신라면 건더기 스프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이 농심 신라면 그 건더기 스프, 라면 안에 들어가는 건더기 스프에는 표고버섯, 그 다음에 파 말린 거, 그리고 이제 양파 말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건더기 스프를 만들려면은 이제 그 대파라든가 양파라든가 그리고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뭐 새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단계는 검수하는 단계였어요. 모두 4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검수하는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는 세척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자르고 말리는 단계였어요. 네 번째 단계가 최종적으로 검사해서 한국에 보내주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수반, 제일 야채를 이제 손질하는 그런 반으로 들어간 거예요. 동생이랑 저랑 같이. 근데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배운 거예요. 그냥 이제 뭐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자본주의 기초를 저희가 그때 배웠거든요. 거기 이제 딱 들어가니까 양파라든 대파라든 야채, 각종 야채를 검수하는 만큼 돈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근 했다, 몇 근 했다 이거를 다 적어서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그 한 근만큼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한 근이 얼마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받겠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너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그래서 이제 야채 손질하는 거는 뭐 오히려 거기 북한에서 더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이 없더라도 이제 손이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손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경험이 많으면 쌓이면은 그 하는 게 정말 속도 빠르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열심히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일을 잘하고 두 번째 단계 세척하는 반에 가가지고 세척을 했어요. 장갑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장갑도 끼고 장화도 신고 이래서 양파라든가 대파 같은 걸 하나하나 다 씻어가지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세척 과정을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그렇게 잘 일해가지고 최종반 단계인 그 네 번째 단계로 가가지고 검사반에서 일을 했어요. 그 검사를 잘해야 한국에 나갈 때 이제 세관에서 무사 통과하니까 나가기 전에 항상 그렇게 검사를 해서 거기에 이물질이 없는지 그걸 하고 만약에 거기 컨테이너 안에서 뭔가 하나 딱 뜯었을 때 이물질이 나오면은 바로 그 컨테이너를 다 이렇게 빠꾸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검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그 검사반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는 급여를 조금 어느 정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검사를 하는데 한국 신라면이 그냥 신라면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매월 신자가 붙어 있는 게 왜 붙어 있는지 제가 그때 한번 그 고춧가루 들어가는 그 고춧가루를 검사하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손이. 이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장갑을 3개씩 끼고 이렇게 해도 그 고춧가루를 조금씩 이렇게 뿌리면서 검사하는데 손이 너무 매워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날 해야 되는 그 과제가 저희가 해야 됐던 게 고춧가루 검사하는 거니까 그걸 하얀판에 이렇게 조금씩 뿌리면서 하는데 다 매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그 매운 상태에서 끝까지 참고 이제 기숙사로 퇴근해서 들어가면은 너무 매워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막 불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물에 이렇게 손을 담그고 피곤하니까 그냥 자버리는데 그 상태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다 불어있는 거예요. 정말 그 퉁퉁 불은 라면처럼. 불어있는 상태에도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어도 저희가 그 회사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또 사장님도 저희를 이제 항상 신분증 검사 나오거나 이러면은 저희를 피신시켜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항상 지켜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회사에서 이제 농심 신라면 그 건더기 스프를 만들어서 가면은 꼭
그 신라면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국 회사에서 신라면을 보냈나 봐요. 신라면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박스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야간반에서 늦게까지 일을 할 때면 그 야식을 주는데 항상 그 농심 신라면을 끓여서 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라면이. 제가 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음 먹어봤던 그 한국 라면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날에 한 번씩 집에 갈 때면 명절 때 이제 가야 되거나 이러면은 그 회사에서 선물로 주는 게 그 농심 신라면이었어요. 집에 갈 때마다 이따만한 박스에다가 농심 신라면을 둘이서 하나씩 박스로 메고 가가지고 그렇게 먹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정말 맛있다고, 오, 이게 한국 라면이구나. 이래서 이제 저희를 통해서 첫 한국 음식을 접하신 거죠. 거긴 아예 없었으니까, 한국 음식이라는 게. 근데 너무, 그때 정말 라면을 이렇게 등에다 메고 가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그게 저희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 회사에서, 정말 좋은 회사에서 잘 일을 오래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중국말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죠. 쟤네들이 여기 중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입에 입소문을 타가지고 조금씩 알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 높은 자리에 있던 그 한쪽 여자가 저희 기숙사에다가 비싼 옷을 널어놨대요. 근데 그거 빨아서 널어놨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물함을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훔쳤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왜 저희 사물함을 왜 뒤져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반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사물함을 뒤지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너희가 훔쳐갔다 하니까 사물함을 열어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다.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 그때 이제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배고파서 오긴 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긴 했지만, 남이 물건을 훔치려고 이 나라에 온 건 아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과를 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럼 뭐 안 훔쳤으면 됐지 뭐, 그럼 뭐 별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사과할 그것까지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목이 되는구나.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타겟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서 너무 상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훔치지도 않았는데 훔친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입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다 소문을 내서 정말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그걸 훔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저희를 그 위험한 상황이면 항상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열심히 오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을 더 하면 계속 도둑누명 쓴 채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사장님이 잘 해주시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린 또 다른 데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동생이랑 저랑 그 처음 한국 음식을 알게 해준 그 회사, 처음 한국 라면을 먹게 해준 그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좋은 분들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됐던 거죠. 그래서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신분증이 있던 게 아니라서 어디를 일자리를 찾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일을 해야 됐고 그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 다시 일을 찾게 된 거죠. 오늘은 제가 그 동생이랑 같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칭다오에 가가지고 한국 기업에 처음 들어가서 적응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말 그대로 자력갱생으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칭다오에도 청량이라는 곳에는 한국 기업이 그때 한창 많이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이럴 때였어요. 막 그 한국 기업들이 막 들어오는 그때쯤이라서 그 청량이라는 곳에 찾아가야 했었거든요. 거기에 직업소개서도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택시를 타야 되는데 딱 그때 이제 첫 번째 난간에 봉착한 거예요. 아니 산동성 사투리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길림성이나 연영성 그쪽에는 중국 표준어를 쓰는데 산동성은 사투리를 쓰거든요. 제주도처럼 아예 그냥 거의 다른 사투리를 쓰는데 그분들도 제주도에 계신 분이 서울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닌 것처럼 그분들도 이제 표준어로 얘기하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선양에서 출발하기 전에 같이 일하시던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가서 만약에 산동성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서 좀 하면은 표준어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한다고. 그래서 정말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표준어로 말하라고. 표준어로 정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양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청양 가서 딱 내렸는데 정말 한국 기업도 많고 한국 식당도 많고 직업 속에서도 되게 많은 거예요. 일단은 일자리를 찾아야 저희가 잘 수가 있잖아요. 잘 자리가 당장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일단 언니 그러면 우리가 잠잘 자리는 찾아야 되니까 식당가에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자 해가지고 그 청양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뭐 이렇게 구인 광고로 식당에다 붙여놓은 데가 되게 많은데 다 한국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국 식당 하나를 찾아서 면접 보고 동생은 당연히 합격을 했죠. 왜냐하면 그 카운터에서 회계도 봤던 경험이 있었고 하니까 그런데다 이제 그 일도 잘하고 이래서 바로 면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머무는 그 숙소에 저도 당분간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기로 했어요. 한 3일 지나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직업 속에서 가서 물어봐도 다 뭐 컴퓨터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통역 가능하고 이렇게 좀 너무 난이도가 있는 그런 직업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직업밖에 계속 없는데 그 직업이 아닌 또 다른 그냥 설거지를 들어간다. 이거는 20대 넘은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내가 계속 설거지만 해가지고 나한테는 무슨 발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난 이렇게만 살면 안 되겠다.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또 다른 것에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또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컴퓨터 할 줄 알죠? 뭐. 네? 뭐 중국어는 잘할 거고. 네? 근데 이제 조선말은 하니까, 한국어는 하니까 아예 물어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컴퓨터도 못하고 중국어도 서툴러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절대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단 한 발자국 나가봐야 회사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제가 가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뭔가 다시 배우던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못해요 라고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건 설거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할 줄 안다 얘기하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면접 보러 갔어요, 회사에. 근데 제가 처음 갔던 그 회사가 한국 기업이었는데 옷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니까 사장님이랑 그 다음에 이사님과 과장님과 이런 분들이 부장님 이런 분들이 다 한국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면접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정말 네, 잘하고 싶었어요. 나 여기서 꼭 잘하고 싶어. 어떻게든 해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할 업무는 자재관리 담당이었는데 그 원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라벨이라든가 부자재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옷을 만들려면은 단추 뭐 이런 게 다 들어오는데 그걸 관리하는 자재 담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자재 담당하는 사람으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거기서도 컴퓨터를 한다고 했고 할 줄 안다고 했고 뭐 중국어 못한다 뭐 잘한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줬어요. 네가 와서 처음에 와서 네가 일을 배워야 되는 기간이니까 일주일 동안 일을 배우고 그 후에도 업무를 못 보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죠. 저한테 주어진 거는 정말 딱 일주일밖에 없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영어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바이어들하고 뭔가 부자재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배워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고 이런 과제가 저한테는 더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컴퓨터는 어떡하지? 아니 영어는 어떻게 배워야 되지? 진짜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그만둔다고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포기를 하면은 다른 것도 계속 쉽게 이렇게 포기하겠구나. 끝까지 해내자라고 생각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낮에는 영어를 계속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연습을 했고 라벨 이름이라든가 뭐 컬러 이름이라든가 원단에 대한 거라든가 부자재에 대한 걸 다 배웠거든요. 영어로 계속 적어가지고 그냥 반복적으로 연습한 거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외웠고 그리고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다 낮에는 일을 하면서 그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 제가 연습을 못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퇴근하면은 그 컴퓨터를 사용하던 직원한테 조용히 이야기해가지고 타자 연습을 한 거예요. 한글 타자 연습을 정말
이게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계속 두드려서 연습을 했어요. 네, 지금 정말 빠르거든요. 네, 지금도 그때 연습했던 것 때문에 진짜 빨라요. 정말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낮에는 그런 식으로 영어를 하고 밤에는 이제 퇴근하면은 늦게까지 계속 그거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잠을 안 자고 저는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말도 빨리 저희가 배웠던 건 식당가에서 썼던 중국말이라고 하면은 여기 회사에서 사용하는 중국말은 또 다르잖아요. 그 영어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영어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배웠어요. 정말 배워야 될 것밖에 없더라고 저한테는. 그래도 배웠어요. 여기서 잘 배워서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배웠어요. 그냥 꾸준히. 그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딱 일주일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 위에 분들이 보셨는지 어쨌는지 저한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정말 기숙사 돌아가가지고 울컥울컥 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그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국 기업에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에서 진짜 행복한 거죠. 내가 해냈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8명 정도, 제가 관리하는 직원이 8명 정도가 됐었는데 다 한족이었고 산둥성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둥성 사투리, 거기에 있는 한족들은, 공장에 있는 한족들은 다 산둥성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표준어로 한다고 해도 사투리가 먼저 나오니까 이게 사투리랑 표준어랑 섞여서 나오는 그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달라고 하면 잘못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실수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 말 그대로 눈치를 봐가면서 그 눈치껏 얘네들이 뭐 필요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말 손과 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저를 보더니 제가 관리해야 되는 그 직원들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말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제 앞에서 이제 저를 대놓고 욕을 하고 웃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정말 처음에는 그냥 저런 중국말인가 이랬었죠.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라는 거를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래봤자 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이 큰 게 있었거든요. 8명이 앉아서 일하는. 저도 어디서 그런 계략이 나왔는지 그 책상을 확 뒤집어가지고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는 순간에 왜 그렇게 중국말이 잘 나오는지 저도 정말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중국말이 막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것밖에 더 있냐? 그런데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냐?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난 너희들 관리하는 관리자야! 어디 감히 관리자한테 대들고 난리야?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낸 거죠.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나는 너희보다 한국말도 잘하고,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너희보다 못한 게 없어. 단지 그까짓 거 사투리 못 알아듣는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디서 사람을 무시하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를 확 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긴장감이 막, 두려움이 막 몰려면서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어머, 나 지금 뭐 한 거지? 나 지금 이렇게 막 얘네들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얘네들 나 신고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그다음부터 온몸이 막 떨리고 막 불안하고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나한테 한꺼번에 달려들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고 나니까. 그러면서 다리는 떨고 있고 막 손도 떨고 있고 그 떠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딱 그 자세를 잡고 있는데도 너무 떨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용감했던 이유가 그게 한국 기업이라는, 그거 내가 일하는 곳은 한국 기업이야. 너희들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 뿐이야. 이 생각 때문에 되게 막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을 잘하고, 이제 싸울 때도, 너희들은 한국말을 못하잖아. 이 말부터 나가니까 너무 좋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한국 기업이 되게 든든한 백이었던 거죠. 그분들한테는 제가 북한에서 왔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고맙고 이런 데 와서 너무 좋습니다라는 말을 다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게 한국 기업이고 나는 한국말을 할 줄 알아. 이런 게 저 스스로의 되게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용감해진 거예요. 근데 다 용감해놓고 나니까 얘네들 나를 신고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불안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리 떨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도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떨리는 손을 이렇게 주먹을 꽉 잡고 이러면서 다시 차근차근 얘기했죠. 이제 그때 한 명이 와가지고 화내지 마라, 우리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막 이렇게 뭐 변명 같은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조금 진정돼가지고 주먹 불끈 쥐고 떨고 있는 그 몸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되니까 주먹을 이렇게 불끈 밑으로 쥐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일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싶은 거지. 너희들 내가 무시하지도 않았지 않냐.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지 않냐. 그런데 왜 나한테 그래. 그냥 우리 여기서 사무실에 같이 잘 일하면 되잖아. 사고 없이.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무시하지 마. 나는 너희들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어. 너희들이 키 작다거나 한국말 못한다거나 컴퓨터 못한다고 내가 무시한 적이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잘하는 것만 이제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사투리를 못하면 앞으로 내 앞에 사투리 하지 말고 표준어만 해. 너희들이 표준어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표준어로 얘기하면 돼. 나도 표준어는 알아들어.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이제 우리 그런 일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래서 그 다음에는 오히려 한족들이 저한테 같이 일하는 동안에는 계속 표준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같이 잘 지냈죠.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일을 잘해서 월급을 잘 받아가는 그게 목적인 거지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설득이 된 거예요. 중국말을 잘 못하는데 그 와중에는 그게 중국말이 잘 나와가지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화해를 다 잘 하고 그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열심히 배웠다 했잖아요. 그 2000년대 초반에는 MSN이라는 메신저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 모양의 파란 모양의 띠렁띠렁 하면서 메신저가 뜨는 게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 거예요. 거기서 채팅을 하게 된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네, 남편하고 같이 그때부터 이제 채팅을 한 거죠. 띠렁 띠렁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누구세요,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갑자기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이라잖아요. 뭐지? 네, 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북한떼기 이야기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